혹시 나무에 엽전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3월달에 아직 찬바람이 옷깃을 여물게 하는 계절에 잎보다가 먼저 꽃이 핍니다. 이 꽃은 남들이 모르게 몰래 작은 꽃을 피우고 또 초여름이 되면은 옛날 동전 모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은 한꺼번에 후두둑 후두둑 하면서 동전을 떨어뜨리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요 느릅나무입니다. 이 느릅나무는 잎도 재미있습니다. 잎을 보면은 잎이 이렇게 있는데 잎의 아래쪽 부분, 요 아래쪽 부분이 잎맥의 중심맥이라고 하죠. 이것을 중심맥이라고 하는데 중심맥을 기준으로 이쪽 모양하고 이쪽 모양이 서로 비대칭입니다. 비대칭인 이러한 모양을 우리들은 보통 짝꿍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짝꿍둥이처럼 비대칭적인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또 나무 껍질도 보면 특이합니다. 나무 껍질은 세월을 새긴 노인의 이마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을 가장 먼저 열어주는 봄의 전령사라고 하는 나무, 그리고 유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느릅나무가 숨기고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신비로운 특징들을 하나하나 흥미롭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산행길에 이 느릅나무를 만나게 되면 그 매력에 흠뻑 빠져서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느릅나무과의 느릅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릅나무는 꽃이 필 때 보면 사람들이 꽃이 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꽃이 금방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꽃은 사람들의 눈치도 채기 전에 이미 꽃이 피었다가 남몰래 피었다가 남몰래 떨어져 버리는 꽃이 바로 느릅나무의 꽃입니다. 느릅나무에는 그 잎을 보면은 잎이 마치 짝꿍둥이 같은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릅나무는 그 열매 또한 재미있어서 열매가 마치 동전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런 동전 같은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은 참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느릅나무의 줄기를 보면 줄기 속에는 끈적끈적거리는 점액물질이 있는데 그 점액물질이 예전에는 구황식물로 이용될 만큼 아주 최고의 인기를 끌던 것이 줄기 속에 있는 끈적거리는 점액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이 느릅나무 꽃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느릅나무의 꽃은 양성화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성이 두 개다. 그래서 남여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꽃인 양성화가 핀다. 느릅나무과의 식물들은 쌍성꽃이 아니라 암꽃과 숫꽃이 한 나무에 피는 나무들이 보통인데 느릅나무만은 양성화, 쌍성꽃이 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느릅나무 꽃에는 꽃잎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느릅나무는 화피라고 하는 꽃도피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도피 조각이 어떻게 생겼는지, 쌍성꽃은 또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릅나무 꽃은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인 3월 달에 꽃은 사람들이 눈치도 채기 전에 먼저 꽃이 핍니다. 그러니까 잎도 나기도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몰래 꽃이 피었다가
남몰래 꽃이 져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의 꽃의 모습입니다. 느릅나무의 꽃은 아직 추위가 가시기도 전인 3월 달에 핍니다. 아주 작은 꽃들이 모여서 잎이 돋기도 전에 잎보다가 먼저 꽃이 핍니다. 이 꽃은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부지런한 봄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느릅나무의 꽃은 쌍성꽃이 핍니다. 양성화라고 하는 쌍성꽃이 피는데 이 쌍성꽃은 지난해 가지의 잎겨드랑이, 엽액이라고 하는 잎겨드랑이에 7개에서 15개 정도의 꽃이 모여서 이렇게 다발로 모여서 핀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릅나무 꽃 하나에는 수술이 4개씩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술이 4개씩이 있는데 암술 때는 하나이면서 요 암술 때는 하얀색이죠. 요 암술 때는 흰색이면서 끝이 암술머리의 끝은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암술 때에는 털이 빽빽하게 많이 있다고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붉은 부분이 꽃덮이 조각입니다. 우리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꽃덮이 조각들이 있는데 이 꽃덮이 조각은 4개씩이 있으면서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의 아래쪽에 있는 이 검붉은 색깔의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참 아까 여기에 꽃덮이라고 해서 우리 꽃잎이라고 했는데 요거 꽃덮이가 아니고 꽃잎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들은 한자로는 총포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꽃차례 받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느릅나무의 요 잎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느릅나무의 잎은 우리 보통 짝꿍댕이라고 하는 짝꿍둥이 형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릅나무의 잎을 짝꿍둥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쓴 요 말을 이것을 사람들은 의라고 발음을 하기도 하고 외라고 발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저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외저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국어 사전을 보면 외저가 맞다고 하는데 우리 인터넷이나 책에 보면 의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의저라고도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느릅나무의 잎은 어긋나게 달립니다. 그래서 잎이 달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지가 쭉 내려오는데 가지에서 아래쪽에 이렇게 한 개가 달리고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가서 여기에서 달리고 또 여기에서 요만큼 올라가서 여기에서 달리고 그래서 잎이 마주 나지 않고 어긋나게 달린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잎의 모양을 보면 잎의 모양은 거꿀 달걀꼴, 달걀을 거꾸로 세워놓은 듯한 거꿀 달걀꼴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거꿀 달걀꼴을 한자로는 도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잎의 가장자리, 요 잎의 가장자리를 보면 요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잎 전체의 가장자리에는 톱니들이 있는데 요 톱니들을 자세히 보면 호톱니가 아니라 겹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앞면은 거칠거칠한데 잎의 뒷면 잎줄 겨드랑이, 이게 잎의 뒷면의 잎줄 겨드랑이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중심맥이 있고 견맥이 있는데 중심맥과 견맥이 갈라지는 이 부분을 우리들은 잎줄 겨드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맥액이라고 합니다. 이 맥액 부분에 이렇게 하얀 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의 끝을 보면은 이것을 잎끝이라고 하고
예두라고 하고 이것을 잎밑이라고 하고 엽조라고 하는데 잎끝 부분을 보면 잎끝이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이렇게 뾰족해집니다. 이러한 잎끝이 갑자기 뾰족해지는 이러한 모양을 뾰족끝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예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잎밑은 좌우가 비대칭이죠. 이쪽하고 이쪽, 여기가 중심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잎밑하고 이쪽에 잎밑이 좌우가 비대칭인 짝꿍둥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짝꿍둥이라고 하는 한자로는 외저, 의저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외저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입니다. 이 느릅나무는 잎의 길이가 4에서 12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잎의 잎자루는 여기에서 이것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잎자루인데 이 잎자루는 길이가 3에서 7mm 정도이고 여기 잎자루에는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고 이 잎에 중심맥이 있고 중심맥 옆에 이렇게 견맥이 쫙쫙 나오는데 이 견맥의 숫자는 10개에서 16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쌍에서 16쌍 정도의 견맥, 한자로는 측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잎이 달리는 아래쪽, 여기 요 부분을 턱잎이라고 합니다. 턱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타겹이라고 하죠. 이러한 타겹이 이렇게 두 개가 달리는데 이 잎자루 아래쪽에 잎자루에 이렇게 턱잎이 달리는데 이 턱잎은 잎이 달리고 나서 잎이 크게 되면 바로 말라서 이렇게 비틀어져서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일찍 떨어지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들은 조락성의 턱잎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락성의 턱잎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느릅나무의 잎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느릅나무의 열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느릅나무의 열매는 마치 동전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느릅나무의 열매를 유전이라고도 하고 유협전이라고도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요 유전이라고 할 때 유전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요 유자는 느릅나무라는 뜻이고 전자는 동전이다, 돈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동전, 돈이 열리는 느릅나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느릅나무에는 동전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열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유전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유전 안에다가 협자를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유협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유전은 조금 전에 이런 뜻이었는데 거기다가 협자를 썼는 것은 이 협은 꼬투리라는 뜻입니다. 꼬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콩깍지를 우리 꼬투리라고 하죠. 그래서 콩깍지 같은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느릅나무의 돈이 열리는 느릅나무의 콩깍지다. 그런 뜻으로 유협전이라는 이름도 쓰고 있었습니다. 느릅나무의 열매를 보면 느릅나무의 열매는 참 신기하게 생겼는데 요것이 검게 보이는 요 부분이 씨앗이 들어있는 부분이고 요 씨앗을 싸고 있는 연한 초록색 요 부분이 날개입니다. 그래서 씨앗 하나에 이쪽에 하나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우리들은 날개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시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과, 날개를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매의 껍질에는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털이 없으면서 이 날개 길이는 10에서 1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로 재보니까
여기가 0점이고 여기가 5mm, 10mm, 15mm 정도 되는데 이 날개 열매의 길이는 10에서 15mm 정도이고 씨앗은 이 전체 열매의 위쪽에 치우쳐 있다. 약간 위쪽에 있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열매에 달린 날개에 의해서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 모양이 마치 엽전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우리 선조들은 느릅나무 유자와 동전이라는 뜻의 전자를 써서 유전이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리고 유협전이라고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느릅나무의 키는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키를 한번 살펴보고 그 줄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느릅나무의 키를 보면 느릅나무는 높이가 15에서 20m 정도까지 자라는 갈잎, 낙엽성이면서 큰 키나무, 교목입니다. 그래서 이 느릅나무는 나무 모양이 우아하면서 단정하고 위엄이 넘치는 아름다운 나무가 바로 이 느릅나무입니다. 느릅나무의 원줄기는 곱게 자라고 많은 가지가 생겨서 나무 모양이 둥근 나무 모양, 둥근 수형을 이루게 됩니다. 느릅나무의 이 나무 껍질, 수피는 어두운 갈색이면서 세로로 깊게 갈라지는데 이게 마치 세월의 온갖 풍파를 듬뿍 담고 있는 노인의 이마에 있는 주름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느릅나무의 어린 가지에는 짧은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느릅나무의 가지에 화살나무의 날개 같은 코르크가 발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코르크가 발달하는 나무를 혹느릅나무라고 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